자, 지금부터 2020학년도 법학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학과 이제 신편입생 여러분, 먼저 이제 그 신편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대학에서 그 면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강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의 사회를 맡은 저는 법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임지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소개되는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우리 법학과 이제 이 생활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법학과 방송대 이제 법학과를 소개한다면 우리 방송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원격의 이제 국립고등교육기관입니다. 석사를 포함해서 이제 거의 한 50만 명 가까운 그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요. 법학과는 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이론적 체계적으로 습득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른 그런 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아가서 이제 건전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자 1982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이 직업인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재교육, 평생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보면 법과 인권에 대한 이제 기본 원리와 주요 내용을 이제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제공함으로써 이 학생들의 이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TV 강의와 인터넷 강의 등 이 원격 교육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직장 있는 그런 바쁜 그런 분들에게 법학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출석 수업을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이 원격 교육이 갖는 그런 한계를 이제 극복하고 이 교수와 학생, 그다음에 이제 학생 상호 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대 이제 법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행정고시나 이제 입법고시 등 각종 국가 시험이나 이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이제 행정사 등과 같은 이 자격 시험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이 법률 전문가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가지고 이 변호사로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원격 로스쿨을 이제 만들자는 그런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학과를 이제 졸업한 다음에 법학의 이제 석사나 이 박사 과정에 이제 이 취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 그다음 이제 각종 인권 운동 단체나 이제 사회 단체에서 이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관련 자격증을 소개를 한다면 감정평가사나 이 공인노무사, 뭐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와 같은 이런 직업 영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교수진, 우리 법학과의 이제 교수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진으로 이제 10분이 계시는데, 오늘 이 김엘린 교수님은 담당 교과목이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그다음 이제 남녀평등가법, 그다음 이제 사회보장법, 이제 생활법률들을 이제 맡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이제 제주 지역 대학이 있는데 이제 학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오늘 참석은 불가피하게 못 하셨고, 자,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이상영 교수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대개 3학년하고 4학년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신입생들은 이제 1, 2년 지나서 3학년 때부터 저를 만나실 거고요. 편입생들, 2, 3학년 편입생들은 곧 저를 보게 될 텐데,
제가 담당하는 건 기초법입니다. 기초법으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저랑 해야 될 과목은 법사상사, 또 법철학, 또 법과사회, 법사회학에는 법과사회, 그다음에 실정법 중에 하나 좀 영역으로 제가 맡게 된 게 환경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초법에 대해서 또 이런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큰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행정법과 인권법을 맡고 있는 저는 이제 임지용 교수이고요. 지금 현재 학과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조승현 교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승현입니다. 민법 과목은 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민법 총칙, 인권법, 그리고 채권법, 친족상속법 이렇게 네 과목이죠. 이 외에도 이제 뭐 부동산법제라든가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 강제 집행과 관련된 소송과 강제 집행 법도 이제 민사 관련법이죠. 그 과목은 따로 이제 이용행 교수님이 이제 해주실 거고, 제가 담당하는 것은 이제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채권법, 그리고 친족상속법 이렇게 네 가지 과목으로 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민법 과목은 대체로 좀 방대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방대한 만큼 그걸 이제 짧은 이 학기 내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자기 학습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이게 법전 자체가 생활 용어하고 좀 동떨어져서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법전 읽어보시면은 뭐 딱딱하고 좀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석서라든가 교과서를 통해서 좀 사전에 미리 한번 좀 읽어보시고 법전이나 또 비교 판례들 같은 것도 곁들여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입학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승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박승용입니다. 저는 상법 공정거래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조승현 교수님이 가르치는 교과목과 또 임재원 교수님이 가르치는 교과목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승현 교수님과 민법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임재원 교수님과 행정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저랑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좀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출석 수업이나 학교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최정학 교수. 네, 안녕하세요. 최정학입니다. 신편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담당하는 것은 형사법 과목인데, 형사법 과목은 네 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총론, 강론,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법, 총론하고 강론은 교과 과정으로는 1학년에 있고, 형사소송법과 형사정책은 4학년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이걸 이제 뭐 되도록이면 지키시겠습니다만 반드시 지켜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도 이게 형법이 이제 기본법이기도 하고 또 실생활하고도 뭐 관련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1학년의 형법 총론과 강론 과목을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형법은 뭐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고, 형사소송은 형사 절차에 관한 것이고, 형사정책은 이제 조금 더 넓게 이 범죄의 문제를 보는 그런 이제 과목인데, 아마 대부분 이 사회 경험에서 형법이 어떤 법인지를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학년에 관계없이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헌법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열입니다. 헌법 교과목은 4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 1학년 때 들어와서 공부하는 과목은 헌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헌법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과 원리, 제도 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과목은 부담 없이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일반 뉴스를 보는데도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교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비교법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법 체계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통찰을 얻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기본권의 기초 이론에서는 이제 헌법의 기초에서 배우지 않았던 기본권 강론, 세세하게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인격권 같은 이런 기본권이 걸려있는 구체적인 헌법 사례를 예로 들어서 어떨 때 기본권 제한이 합헌이고 어떨 때 위헌인지 그 헌법 해석론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통치의 기본 구조인데, 이제 헌법의 기초에서는 통치의 조직 원리를 배웠다면은 통치의 기본 구조에서는 실제 통치권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따라서 구성되고 행사되는 구체적인 원리와 권한 작동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헌법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냥 법에서 최고 힘이 센 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법적 존재로서 어떻게 지위를 보장받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통치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법이므로 주로 이해를 중심으로 흥미롭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호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부동산 법제하고 소송과 강제집행 이렇게 두 과목인데요. 이 두 과목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경우에 이제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민법상의 어떤 사법상의 권리들, 이런 권리들을 이제 또 더불어 각종 공법상의 준칙이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도시환경 정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부동산 법제라는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과 강제집행 같은 경우는 민법이나 상법 등을 통해서 실체권이 확정이 되고 그 권리를 소송 절차, 그다음에 집행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1, 2, 3학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황에서 4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좀 기초 지식이 많은 상태에서 들으셔야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권혜림 교수님. 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인권법을 담당하게 된 권혜령입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과목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인권법 교과서에 개정판이 곧 출간되며 신입생 여러분들은 개정판으로 공부하시게 됩니다. 개정판에는 인권 개념과 역사에 대한 심화된 설명과 또 최신의 인권 이슈와 사례들을 반영하고 있어서 더욱 흥미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인권은 존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이고 또 상호 우선적인 권리이며, 인권법은 이러한 인권이 공동체의 근본 토대임을 설명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법과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권법 강의를 계기로 우리 시대가 직면한 인권 과제들이 무엇인지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찰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 시간에 만나게 되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 법학과 교수님들 소개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명예 교수님으로 이제 그 강경선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상 각 교수님들이 이제 자기 맡은 과목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이제 1학년부터 이제 4학년까지 이제 어떻게 그 과목들이 편제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1, 2학년 그 강의의 경우는 이제 교양 과목과 이제 전공 과목이 이제 배치되고 있고요. 전공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법학의 이제 좀 기초적인 그런 그 과목들이 주로 이제 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에서는 이제 응용적인 그런 과목들, 그리고 이제 4학년 과목은 전문화된 그런 그 세무 과목들이 그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른 자료를 통해서 또 그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법학과의 이제 그 교육 과정, 특히 이제 이 광의 수강부터 졸업에 이르는 요 과정을 이제 좀 개략적으로 우리 이상영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번에 신입 또는 편입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미 뭐 경험하셨던 여러 대학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이번에 처음 이 대학이라는 걸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은 교육과정과 평가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교육과정과 평가를 좀 한번 구분해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라고 할 때 에듀케이션 프로세스인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의 정반대면은 러닝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법학을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러이러한 교육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또 이런 과정을 거치세요라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러닝 프로세스는 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건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이죠. 대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그 유니버시티니까요. 여기에서 요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그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수강 신청도 하셨고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대개 한 학기에 6과목이 그 교양 과목도 있고 법학에 또 기초가 되는 과목도 있고 또 심화되는 과목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한 학기에 6과목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6과목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제시한 거고, 또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는 어떤 거는 이번에는 6과목 다 하셔도 되고, 어떤 거는 서너 개를 하시고, 어떤 거는 2개를 하셔도, 이건 여러분들의 그 학습 과정으로 마음대로 편하게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학습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평가는 좀 다르죠. 왜냐면 우리도 이제 대학이고 또 각 과목을 어떻게 교육과정과 학습과정을 잘 이수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이제 같이 따르겠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그 평가가 있어야 어느 과목을 잘 이수했다라고 하는 성취감도 있는 것이겠죠.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겠죠.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 여러 멋진 교수님들이 담당하는 과목들을 했지만은 그것을 강의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나 또는 TV 강의나 또는 오디오 강의나,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다 가능합니다. TV 강의지만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웹 강의와 인터넷 강의를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고, 그건 저희들이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지 마시고, 강의는 가능한 한 뭐라 그럴까요?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대학은 일반 뭐라 그럴까요? 그 온라인으로 하는 대학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무슨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죠. 사이버 대학과 다르게 저희는 전국에 지역 대학도 있고 또 교수님들과 또 교수님들의 버금가는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 학습관과 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대단히 큰 장점이죠. 출석 수업이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듣고 또 나름대로 이수한다 그러는데 출석 수업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뭔가 탐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온라인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언술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수업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출석 수업을 이걸 부담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더불어 주어진 큰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교육과정 또는 학습과정은 평가하고도 관련됩니다. 그렇죠. 어느 한 과목을 우리가 다 이수했다라고 할 때는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라고 하면 우리가 100점이라고 놓고 봅시다. 100점이라고 놓고 보면 저희 대학은 30점은 중간고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점은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점과 70점도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노인 상황에 따라서 또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뭐부터 할까요? 70점이니까 70점부터 할까요? 보통 우리가 하는 모든 과목들은 기말고사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70점을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직접 시험을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못 보는 경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70점 말고 30점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고사에 관한 그 30점은 여러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처음은 출석 수업을 해서 중간고사 30점을 획득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석 수업이 아니고 온라인 과제물로 해서 30점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건 과목별로 그 과목의 특성상 교수님들과 학과나 학교가 상의해서 요건 출석 수업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겠다. 요거는 과제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떤 과목은 출석 수업이다. 그러면 출석 수업을 참석해서 6시간을 듣고 시험을 보고선 30점을 취득하셔야 되고 과제물 시험이다 라고 하면 과제물로 인터넷으로 과제물을 내셔가지고 점수를 취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70점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셔서 그 70점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점과 70점을 합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그러면 통과죠? 62점이면 D인가요? D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출석 수업과 그 또 기말 시험을 잘 보셔서 D, C 이거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으셔야겠죠. 이 교육과정과 평가에 관한 것들은 이외에 나는 출석 수업을로 된 과목인데 제가 참석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대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빠서 업무상 또는 몸이 아파서 그럼 출석 수업 대신에 그걸 대신하는 대체 시험을 보셔도 되고 또는 기말 시험인 경우에도 기말 시험을 볼 때
뭐 큰 사고가 당해서 이랬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중간고사는 30점, 그건 출석 시험이나 출석 수업이나 중간 과제물.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은 70점은 직접 가서 시험을 봐서 획득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석 수업이라든지 또 뭐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막 여러분들은 신편입으로 막 들어오셔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수업이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좀 정리되고 나면 좀 더 그 학생회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 학기 지나시면 금방 깨우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대학을 들어오고 또 법학과를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졸업하려면 몇 학점이 있어야 되고 또 법학과 과목은 몇 학점, 교양학점은 몇 학점 이런 거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또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상당수는 이제 대학 들어온 즐거움 때문에 멋지게 법학에 이 항해를 할 것이지만은 이 궁금한 것들은요 저희들이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언제든지 우리 법학과 사무실이든 지역대학이든 얘기하시면은 여러분들 이수해야 될 학점 또 총학점 또 졸업학점 또 과거에 들었던 것들에 대한 뭐 동일 인정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별 걱정 없이 아주 기분 좋게 이 교육과정이라고 저희가 제시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학습과정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충분히 우리 대학에서 큰 기쁨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이상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보통 대학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일반 대학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요. 방송대학은 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좀 뭐랄까요 궁금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지금 오리엔테이션 과정 중에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오리엔테이션의 이제 끝부분에서 일부는 바로 대답을 해드리고 좀 더 복잡하고 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학습 지원 제도에 대해서 우리 최장학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듣고 계십니다만 방송대학의 교과 과정이나 학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주로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지원해드리는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방송대학의 오랜 어떤 전통으로 학생분들끼리 스스로 공부하는 모임을 갖고 거기서 이제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를 하는 이런 그런 모임 같은 것이 저희 방송대학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법학과도 물론 이제 각 지역마다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뭐 대개는 이걸 이제 스터디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학생들에게서 저희가 이 스터디가 방송대 학생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학하신 분들도 조금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나는 도저히 바빠서 이렇게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이런 각 지역에 있는 스터디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과에서 이제 학생분들에게 드리는 그 법전이 있는데요. 법학은 뭐 법전을 많이 보셔야 한다는 건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법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만 법전을 만들어서 학생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못하기 때문에 이 법전을 나중에 학교에 오시는 그 출석 수업 시간에 아마 각 지역의 학생회가 나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각 지역 대학의 학생회로 오셔서, 또는 서울 같으면 뭐 과사무실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 여러분들의 학습을 이렇게 보조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가 이 튜터하고 멘토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우선 튜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학생을 직접 만나거나 1대1로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를 보조해서 학생분들을 주로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시는 게 이 튜터분들인데, 이 튜터분들도 이제 담당하는 학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직접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주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대 홈페이지에 가셔서 튜터 사이트를 꼭 찾으셔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튜터 사이트를 꼭 찾으셔서 자기에 해당하는 튜터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지역별로, 학년별로 또 지역별로 튜터가 할당돼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당하는 튜터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 온라인 이제 뭐 상담 그 가능한 이런 그 창에서 질문도 하시고 또 1대1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학사 과정이라든가 사실은 이 튜터 분들이 이제 담당하는 과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꼭 그 과목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또는 뭐 시험에 대해서, 과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튜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의 이런 그 상담이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튜터 제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잘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홈페이지에 튜터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셔서 이 튜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뭐 튜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 튜터 분들이 주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합니다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각 지역에서 직접 학생분들을 만나서 뭐 일종의 특강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특강을 하려면 학생분들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튜터 사이트에 가셔서 이 튜터 강의를 내가 듣겠다, 이걸 꼭 등록을 해 주셔야 튜터분들이 각 지역에서 학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점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멘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멘토는 이제 방송대의 학생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선배가 되겠죠. 지금 신편입하신 분들보다는 방송대를 먼저 오신 이런 분들 중에서 멘토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편입하신 분들하고 1대1로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학교 생활을 뭐 조금 전에 1년, 2년 전에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신편입을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뭐 시험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가르쳐 드리고, 또 이게 이제 같은 지역에서 멘토와 멘티가 연결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나거나 또 뭐 바깥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멘토, 멘티도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선배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학생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방송대는 이제 그 학생분들은 많고 이제 교수 수는 적다 보니까 이 튜터링 제도와 멘토링 제도 꼭 좀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대학의 그 학생 복지 이 장학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이민열 교수님이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대를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국가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등록금의 90에서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입학 첫 학기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국장학재단
posapgo.kr에서 2차 신청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소득 분위를 나눴을 때 이제 0분위에서 8분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분위까지는 전액이고 8분위는 33만 원 정도인데요. 이 장학금 신청 기간이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내 장학금 신청 기간은 이제 학기 중에 학기 말에 이제 공지가 나가면은 그때 자신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상 대상자, 차상위 계층, 청년, 또 이제 고령자, 장애인, 성적 우수자, 또 외국인 다문화 학생, 기하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또 졸업생이 다시 이제 입학한 재학업 장학금까지 이 요건들이 있으니까 자기 요건을 염두에 두었다가 이 학과 공지, 학교 공지를 늘 눈여겨 봐주셨다가 기간에 적실하게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민열 교수님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관한 안내인데요. 이 대학 생활에 관한 안내는 우리 박승영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말로만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쉽게 알기가 힘드실 텐데요. 오늘 들었던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지역대학 학생회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대학마다 법학과 학생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학과 학생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해 나가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학생 이제 자발적인 모임이죠. 그래서 이 학생회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그리고 시험과 관련된 것, 공부와 관련된 것들을 다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학생회에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학생회는 지역 대학마다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성남이나 안양, 안산 이런 학습관의 경우에도 이제 학생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대학이나 또는 학습관을 통해서 학생회장이 누구고 또 임원들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시면서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아까 이제 최정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터디라고 하는 학습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학습 동아리는 이제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회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회와 별개로 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회를 통해서 학습 동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또 학습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 학습 동아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로부터 학생 지원 활동과 관련된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학습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서 학교에 또는 학과에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법학과 학생회 또는 법학과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대학 학생회 그리고 학습 동아리를 학교 다니시는 동안 반드시 잘 이제 연락을 하시면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학과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자랑할 만한 활동 또는 그런 게 있다면 바로 법률상담 자원봉사단이라는 것입니다. 2006년에 이제 결성이 된 법률상담 자원봉사단은 법학과 졸업생이 중심이 되어 있죠. 졸업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무료 법률 상담 봉사단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활동 성과를 이제 여러 가지 자료집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학과를 다니시면서 법률 상담 자원봉사단의 회원으로서 활동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졸업하고 난 뒤에도 여기에 같이 계속 활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법학과에서 가장 큰 행사인
연합수련회와 변론대회가 있습니다. 이 연합수련회와 변론대회는 매년 8월 마지막 주말에 열립니다. 8월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에 연합수련회와 변론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이때는 전국에 있는 법학과 재학생들이 연합수련회와 변론대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모입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2019년에는 전북 지역 대학에서 연합수련회와 변론대회 개최가 됐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또 변론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때 이 변론대회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찬반 양론 팀을 구성을 해서 각 지역별로 이제 변론대회 참가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변론대회에 와서 아주 열심히 자신의 입장을 개진해서 이제 또 결승까지 가는 재미난 그리고 법학과에서 아주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법학과에 입학을 해서 변론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학생회든 스터디를 통해서 변론대회에 참가할 구성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변론문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변론대회에 참가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연합수련회와 변론대회는 법학과에서 가장 큰 행사이고 그리고 법학과 교수님들이 모두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2020년에도 8월 마지막 주말에 변론대회와 연합수련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했던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고로 이번 2020년 연합수련회 및 변론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어떤다면 우리 법학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질문들 중에서 지금 이제 꼭 필요한 그리고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대답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떤 질문들이 왔는지. 여기서 바로 보실 수 있긴 한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질의가 이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4월 출석 수업도 폐강되는 거 아닌가? 6월까? 이거는 박 교수가 아주 예상하는 사람이, 과학적 예상을 하는 사람이. 예, 여러분 질문 중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질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사실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 신종이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고 이제 대학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이 일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것을 지금 바로 예측해서 대답을 해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지금 3월 이제 출석 수업은 지금 이제 현재 좀 시행하는 것이 어렵겠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월 출석 수업은 없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월 출석 수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진행 상태를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출석 수업이 이제 없게 됐을 때 이에 대한 대체 수단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거는 지금 대학 본부에서도 논의 중인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들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석 수업은 중간고사의 30점에 해당되는 것을 출석 수업을 해당하는 과목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3월 달에 출석 수업이 원래 배정됐다가 이것이 전부 폐강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대학은 비교적 나은 것이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을 신청을 해서 출석 수업을 하려고 했다가 무슨 일이 있거나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출석 수업을 못 가면 대체 시험이라는 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출석 수업을 참석을 못 하더라도 대체 시험을 보아서 그 중간고사 30점을 획득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월 달에 배정된 출석 수업은 뒤로 돌릴 수도 없고 새로 짤 수도 없어서 전부 대체 시험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특이하게 또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 시기에 3월 달에 출석 수업은 대체 시험을 보는 걸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 2학년 그거는 대개 이제 4월, 5월에 편성이 돼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6월까지 기말고사에 관해서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뭐 누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건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한 우리의 일정에 따라서 그래도 저희는 다른 일반 대학보다는 훨씬 이런 온라인 수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이 많으니까 별 무리 없이 학사 일정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걱정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말씀하세요. 출석 수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실제로 강의 시간에 만나서 출석 수업 시간에 만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만일에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교수님들마다 다 개별적으로 그 교수님 홈페이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정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용은 출석 수업 때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출석 수업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교수님 홈페이지에다 그 상담 게시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려주시면 교수님께서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 이제 교수님도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이제 출석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기 그 기말고사까지 6월 달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본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가장 그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충분한 좀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중에 이제 출석 수업이 2일간 진행되는데 과목당 하루에 몇 시간씩 수업하게 되나요? 동답은 이제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설명드리면 3시간씩 2회에 걸쳐서 보통 6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외적으로 그냥 하루에 6시간을 전부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3학년 편입생입니다. 법학 지식이 많지 않은데 3학년이 1학년 과목부터 들어도 괜찮을까요? 이거 누가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저 교수 비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해. 괜찮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고요. 대신에 이제 3학년 학생이 1학년 과목을 듣게 되면 시험 일정이 다릅니다. 1, 2학년 시험 일정과 3학년 시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기가 감안을 해서 신경을 써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내에 3학년이라 하더라도 1학년 교과목이든 2학년 교과목이든 4학년 교과목이든 자기가 듣고 싶은 교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번 학기 수강 과목을 짤 수 있으니까 그게 짜서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 1학년 과목 들어서 1, 2학년 과목 먼저 듣고 이렇게 진행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혹은 예전에는 우리 교수님들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신 분들 계십니다. 2학년,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이 원래 1학년 때 개설된 법학의 기초에 관한 기초 개념, 논리 이런 것들을 모르고 2, 3학년 수업을 들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으니
오히려 2, 3학년 편입할 때 1학년 과목을 한두 개 들으시라 하고 권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그거.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그 출석 수업 참석은 가능한데 출석 수업 시험 날짜에 다른 급한 일정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시험을 꼭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출석 수업이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뭐 그 보충적으로 이제 그 출석 수업을 시청해서 듣는 방법이 그럼 있다라는 대체 것을, 시험을 예. 보거나. 그리고 이제 그 대체 시험으로 이제 그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도 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그 질문들 중에 보면은 이 지방에 거주 중인데 홈페이지에서는 주변 스터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학과 사무실에서 이 지방 거주자의 스터디 매칭을 지원해 주실 수 없는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와 더불어서 이 그 뭐랄까요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지역 대학의 이제 학생회장 인사말이 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강원 이제 그 인사말이 나가게 되는데 이때 그 지역 대학 학생회가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스터디 그룹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제 이에 관한 안내들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정보를 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우리 그 2020년 이제 법학과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어떤 면면 이제 일과 이제 그 가정 그리고 이제 공부까지 이렇게 이제 병행을 그 하게 되면 막상 첫 학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첫 번째 학기에 이제 그 뭐랄까요 이 좌절을 또 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학기를 무사하게 그 마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적응이 빠르고 편하게 그래서 이제 어떤다면 졸업까지 이렇게 잘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첫 번째 학기 어떤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첫 번째 학기를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유의미하게 이렇게 그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그 교수님들 중에 이제 지금 그 혹시 이제 우리 신편입생들한테 꼭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끝내기 전에 좀 얘기를 질문들은 어떻게 올라온 것들은 오늘 그 답변을 못 해도 되나 어떻게?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학과 홈페이지에서 또 그건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여기 막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혹시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 혹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당부나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실 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교수님들 당부 말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학생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가장 부담스러울 겁니다. 기말 시험을 마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시험지를 펴놓고 이제 책을 찾아가면서 답을 맞춰보면서 확인을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학기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들 홈페이지에 찾아와서 궁금한 거 확인하시고 차분하게 공부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저 말씀은 드려야 되는데 이게 행아웃이고 또 여러분들이랑 면대면을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뭔데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면 그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실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 도서관은 지역대학에도 있습니까? 또 대체 시험은 일정은 언제입니까? 또 출석 수업을 듣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거 답변 다 못한 것을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우리 법학과 사무실이든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가 꼭 답변하도록 학과 사무실이나 또는 또 어디선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이게 서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학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법학과 홈페이지에서 오늘 뭐랄까요, 이미 답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알려드릴 생각이고, 또 여러분들 그 학생생활 길라잡이를 보시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다면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제 온라인 대학인데 이 오리엔테이션을 어떤다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뭐랄까 유감스러운 그런 측면이고요. 이 학과장으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다면 이제 그 어느 해 이제 이 신편입생보다 이 대학생활 시작에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충분한 안내들을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이제 튜터링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튜터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대학에 대한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2020학년도 이제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참석해주신 이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편입생 학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곽성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초심 그대로 4년 동안 정진하셔서 졸업이라는 결실을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기지역대학 법학과 학생회는 학우 여러분의 원활한 학업과 졸업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애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4가지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이 취소된 관계로 경기지역대학 법학과에서는 신편입생 학우님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학우님들이 교류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막으로 나가는 주소를 휴대폰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지역대학 법학과에서는 신편입생 학우님들을 위한 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주소를 휴대폰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바로 밴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지역대학 법학과에서는 다음 카페 법학과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습 자료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법학과 사람들을 검색하시고 카페에 가입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지역대학 법학과에서는 각 학년별로 스터디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스터디 모임은 단절된 환경과 고립을 극복하게 해주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과 소속감을 가지게 합니다. 많은 학우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터디 모임에 대한 문의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자막으로 나가는 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대학 법학과 학생회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입, 편입 모든 학우님들께 경자년 새해 인사 올립니다. 방송통신대 강원지역 법학과 38대 학회장 2016 학번 정혜성입니다. OT 행사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된 점 두루 이해하시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대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바탕으로 한 자아개발이라는 명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며 자아개발이 잘 되어 내가 발전하면 가족과 사회가 저절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초진일관이라는 말처럼 초심을 간직하시고 학업 성취와 더불어 이웃과 세계를 살피며 졸업까지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함께 갑시다. 신입생, 편입생 학우님, 재학생 학우님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법학도 행복한 학우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